진성준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모신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하고 김건희 특검도 하겠다고 발의 상태에서 지금. 네, 일단 국정조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에 뭘 했나 여러 가지 잘못들은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지만 그래도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것인데 단 하루도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서둘러 이전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토록 강박관념에 걸린 사람처럼 단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까지 이전을 강행했는가? 그 경위도 사실 수상합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괴이적죠. 미스테리어스. 여기 미국인이 한 분 오셔가지고. 아, 그럼 우리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앉아 계시는 건가요? 네. 그 옆에 아마 통역을 해주시나 본데. 아, 예. 중간중간에 제가 서비스를 좀 영어로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정상적인 정부라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재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다 준비해 놓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착수할 거예요. 국방부와 군부대가 연쇄적으로 5곳을 이동하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합참으로, 합참은 조달본부로, 조달본부는 또 어디로? 근데 그것도 최종이 아니잖아요. 최종이 아니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뭐 무속 얘기도 나오고 온갖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모르죠,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미신이 아니고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 생각인데 따라서 그 대통령실의 이전의 경위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이 그러면 매끄럽게 잘 이루어졌느냐. 이전 공사를 했던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게 사적인 관계가 작동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적 관계의 핵심이 누군가? 그게 김건희 여사 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 이름을 올린 업체들. 그렇죠. 거기에 올랐던 업체들이 관저도 하고 대통령실도 하고. 이게 전모가 다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21G램이라고 하는 곳이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했던 전시회에 2번 연속으로 협찬을 합니다. 전시회 안내 포스터에 깨알같이 적혀있는 협찬업체를 찾아낸 겁니다. 마크 로스코전, 이건 2015년에 했던 전시회인데 저기 보면 맨 아래쪽에 협찬,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히림이라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히림이 용산 대통령실 설계와 감리를 맡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르꼬르비지의 이거 현대건축의 아버지. 여기에도 히림이 등장하고 저기 21G램이라고 하는. 히림과 21g이 등장했네. 이 21g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이건 자코메티라고 하는 조각가의 전시회인데 여기에도 히림이라고 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21g이 등장. 그러니까 반복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였던 김건희 씨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사업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이들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거든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는 국가 중요시설 가급이라고 부르는데 최고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시설의 공사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업체를 선정한 게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근데 보시는 것처럼 히림이나 21g 이런 회사들이 오래전서부터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딱 그런 회사들이 용산하고 관저공사에 등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게다가 계약 시간을 보니까 2시간 48분 만에 계약하거든요. 입찰 공고 후 낙찰까지 걸리는 시간이. 누가 미리 정해놨냐는 거죠. 그렇죠. 누가? 누가? 또 이 21g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도 받아서 갔습니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이때 대통령 취임식 초청에 누구가 초청한 것인가? 여사가 초청한 것으로 돼 있어요. 누구 초청인지 쓰기로 돼 있거든요. 네, 꼬리표가 다 붙죠. 누구 추천인지. 부인이 회사를 할 때 후원했던 업체인데 그 사람들을 초청도 했는데 네. 취임식 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 집 공사도 했어.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인을 의심하지. 누구를 의심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알려줘 좀. 저는 이것이 도대체
국가 보안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이거를 찍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불순한 세력이 접근을 하고 대통령실 내부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밝힐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을 밝히면 대통령 신상에 위해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 아니에요? 부인인 게 밝혀지면 지금 부인이 남편을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야. 언론에는 이 21g이라고 하는 업체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다고 다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저 코바나 컨텐츠 전시도 협찬했고, 그리고 취임식에까지 초청이 됐는데 이걸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확인해 줄 수 없냐 물어보면 이 업체의 대표에게 불순한 세력이 접근을 해서 아하. 이 업체 대표를 포섭해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의적이긴 하다.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편성됐던 예산이 모두 496억 원이고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안전부 소관 278억, 대통령 경호처 소관 100억, 국방부 소관 118억,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돈은 278억이다. 그런데 히림은 8억 6천만 원을 공사를 땄다고 해요. 히림이 몇 개를 더 땄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21g은 12억 2,5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만 지금 드러난 거예요. 나머지 260억 정도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는 겁니다. 몇 개 공사에 몇 개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모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은 뭐냐면 전체 공사를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예. 그럼 이런 업체들이 줄줄 줄일 수도 있고 몇 개 업체가 다 했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아도를 쳤을 수도 있죠. 이게 통역이 될지 모르겠어요. 통역. 이 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찍어준 사람이 누구냐? 현재 드러난 것으로 보면 부인 혹은 부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누구? 그렇죠. 그거 아니면 이런 관련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확인해 줄 수 없다. 왜? 보안상이니까. 이 말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드러내야 됩니까? 안 드러내야 됩니까?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는 278억이 다 쓰여져 가지고 모자라요. 모자라서 예산을 전용 돌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려 빼쓰고 있는 게 벌써 20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게 또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가 전담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계약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들이 또 드러났어요. 이거는 총무비서관이 계약을 직접 한 것으로 보아서 대통령실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 거죠. 이게 드러난 것이 간유리 시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맨 처음에 나온 거.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유령회사가 대통령 집무실에 유리공사를 했다고 해서 난리 난 적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까지 말했던 비용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총무비서관이 계약 책임자입니다. 관저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히림이 했던 것, 이것보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단에서 다 했던 건데 이 간유리 공사는 총무비서관이 직접 계약을 했어요. 더 이상하다 이건. 이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3억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3억 7천만 원짜리 정도까지 공사를 하면 된다라고 평가됐는데 7억 원짜리 공사를 맡은 거예요. 초기에 나왔던 건데 찾아갔더니 사무실 조그맣고 텅텅 비어있고 유령회사처럼 보이는 곳을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맡겼다. 그것도 서울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 가서 봤더니 이만큼 우편물만 쌓여있고 근데 그때 몰랐던 대목은 그 비용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용에서 나온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이 갖고 있던 예산 중에 일부를 쓴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건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했는가라고 물었더니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했습니다라고 자료를 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오. 3층에서부터 8층까지 가설 벽 철거한 거 이것도 했다. 유리 칸막이도 설치했다. 천장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에어컨 공조기를 이동 설치하는 공사도 했다. 통신 설비를 이전하는 공사도 했다. 전등도 교체했다. 많이 했다. 아까 7억 외에도 또 추가로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전부 수의계약이죠, 이거.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단우림이 이걸 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우림처럼 이게 뭐야 정체가 이런 업체를 여러 군데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같아요. 하나는 애초에 배정받은 돈보다 더 넘어가서 일했을 수도 있고 훨씬 넘어갔다는 거. 또 하나는 더 은밀히 수의계약으로 주고 싶었던 곳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 도대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는 국가 예산이 얼마가 쓰였고 낭비된 것은 없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5년 후에 새로 뽑힌 대통령이 나는 한남동 관저에 살지 않고 청와대로 다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용산 대통령실은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대통령 공간으로의 상징이라는 게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냥 군인들이 쓰던 건물이니까 거기를 들어갈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 상징도 없는 그 빌딩에 왜 들어가야겠다는 거야. 의전을 비롯해 모든 게 다 엉망진창 아니에요? 대규모 이전 공사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 국방부도 이제 막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보안공사 아니야 또. 예. 국방부 공사도 다 보안공사입니다. 수의공사 막 등장할 거 아니야. 한편으로는 무속인가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 빼먹으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의원님도 지금 이상하신 거죠 아주. 몹시 이상하니까 몹시 이상하니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죠. 두 번째 사안인데 대통령실 직원들의 사적 채용 의혹입니다. 그렇죠. 제일 눈에 띄는 게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간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커바나 컨텐츠 직원이 둘이 그랬죠. 커바나 컨텐츠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관계가 작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당연하죠. 자기 회사 직원들 대통령실 취직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여의도에서 듣는 얘기로는 국민의힘의 당직자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선거 때 열심히 공을 세워서 이제 나도 대통령실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네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 맺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파다하구나. 여의도를 넘어서. 예. 아주 파다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했더니 그 자리를 이런 사적 채용, 지인들, 친척들, 아는 사람의 아들들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빡 돌았다. 그렇습니다.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결정판이 저는 신지연 씨라고 생각해요. 이 신지연 씨는 나토 순방에 동행했다가 대통령 전용기 타고 돌아온 사람인데 김건희 이 여사가 자기를 수행하고 보좌해 줄 사람으로 채용 절차를 밟아요. 그런데 이 여성의 남편이 인사비서관이거든. 그렇죠. 채용의 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눈치 보이는 거지. 남편이 네. 그렇죠. 자기 부인을 채용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중단시켜요. 근데 기어이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토에 데리고 가잖아요. 채용 절차가 중단됐으면 거기서 관계가 공식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채용 절차하고 무관하게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법이고 나발이고 비행기 타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사전 답사단에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현지에 가서 대통령의 일정을 다 기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보안사항입니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비취 인가는 고위 공무원들에게 주어져요. 근데 이 신지연 씨에게
비취 인가 조치가 있었는가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비치인가도 없는 사람한테 대통령 일절 막 공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 네가 짜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전용기 태우고. 비취 인가가 아니라면 최소한 신원조회는 해야 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하고 부인하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빙타. 네가 이거 짜. 그렇죠. 그러다가 들킨 거지. 그렇습니다. 사적 채용의 전형입니다.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황종호라고 시민사회 수석실에 5급 행정관이 있는데 삼촌.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삼촌이라고 부르고 김건희 여사에게 작은엄마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강릉의 40년 직이라는 거예요. 40년 직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하고 관련해서도 삼부토건과 연결 링크들이 또 나와요. 그렇죠. 제가 어디에서 들으니까 이 황종호라고 하는 행정관은 김은혜 수석이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할 때 당내 경선을 유승민 전 의원하고 해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승민의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높았죠. 당내에서도. 그랬는데 이 황종호가 김은혜 캠프에 결합한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은혜 쪽으로 싹 돌아섰다는 거예요. 실세로 이미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 그때는 숨기려고 하기라도 했죠. 그렇죠. 공식적인 직함이 없어요.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 기준으로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최순실이에요. 그 양반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거든. 윤석열 정부는 거기서 교훈을 찾은 거예요. 아예 공식 직함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최순실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코치, 취임 식사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런 내용들이 공개됐잖아요. 네. 그거 읽어보면서 최순실 말이 맞다. 최순실이 조언한 방향이 맞았어요. 그렇죠. 최순실이 만약에 보직을 갖고 했으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홍보수석. 그러니까. 연설비서관. 그렇지. 근데 지금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력도 없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 제대로 밝혀야 한다. 그렇습니다. 무슨 전리품 거두듯이 내가 승자니까 내 사람 마음대로 꽂겠다 하면 안 되고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적 채용은 처음 들어봤다. 공개 채용의 반대말로 새롭게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공개 채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공개 채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대통령을 보좌할 인력들을 꾸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존해서 대한민국 5년이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승리했으니까 내 사람 마음대로 꽂겠다. 이게 사적 채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의식이 없다는 거죠. 공인의식이. 저는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의 제일 문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마인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모아서 그 사람한테 엄청난 비용을 대주면서 대통령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지. 자기가 선거 이겼다고 자기 아는 친구들, 지인들, 아는 사람들 막 일자리 나눠주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 얼른 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대견한 거지. 대통령이 돼서. 그렇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지. 네. 아, 너 뭐 하고 싶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수사관의 아들도 네. 대통령실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모라고 수사관은 지방선거에 출마도 시켰어요. 광주시장 후보였죠. 예. 국민의힘. 왕도 되게 엄격했거든요. 공사 구분이 없어요. 네. 모든 게 사적이에요. 네. 그러니 이 점을 드러내서 분명하게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죠. 난관이 있어요. 국회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이 연설을 해서 요청을 하면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진성준 외 몇 명 국회의원으로부터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면 의장은 곧바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원내 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국정조사 왜 해? 우리는 못해. 해도 하면 됩니다. 8월 30일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때부터는 국회의장의 시간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을 불러서 야 이거 국정조사 어떻게 할까라고 협의하게끔 돼 있어요. 국민의힘은 무조건 거부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국회의장께서 국민의힘은 하지 않겠다고 하니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정당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구성을 합니다. 국감조법에는 4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정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외하고서라도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나 정의당 함께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가면 되는 거고 국정조사위원회로 지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야 나는 국정조사 안 해 싫어 하면 이 위원장을 제치고 상대 정당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발동되면 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나는 못하겠다고 하거나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니 나는 이걸 진행 못하겠다. 그렇죠. 합의해 와라. 금진표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국회의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칭찬이 필요합니까? 압박이 필요합니까? 김진표 의장님은 지난번 검찰개혁법을 처리할 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처리하도록 앞장서 주셨던 분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칭찬이 필요하냐? 압박이 필요하냐?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하고 그게 격려. 네,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단계별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칭찬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꼭 해라, 꼭 해라. 국정조사 실시에 있어서는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계십니다. 네. 반드시 하실 줄 믿사오니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